그 다음에 이제 알테라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인인 그 쿼터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세션은 그 저희가 이제 정규 코스가 있어요. 그 커스터머 대상으로 이제 4일짜리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맨 첫날 배우는 이제 과정이에요. 첫날 배우는 과정.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사항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즉 어떻게 내가 프로젝트를 뭐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떻게 뭐 컴파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핀맵을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뭐 컨스트레인트, 내가 이 툴에다가 야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컨스트레인트를 막 이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스피드 위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타이밍은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타겟 프로그래밍 파일을 갖고 이제 PLD를 이제 컴퓨팅하는 거죠. 이 용어 자체도 프로그래밍 컨피그레이션, 요게 요 용어 두 개가 그 사실은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산업계에서 쓸 때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컨피그레이션, 즉 둘 다 초기에 이제 그 파워온을 하면은 SRAM 베이스면은 내부 로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를 구성하는, 어떻게 구성할 건지,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이 FJ는 동작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 내부를 그 구성하는 그런 단계를 프로그래밍 혹은 컨피그레이션이라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학계에서 쓸 때는 두 개의 어떤 텀이 두 개는 물론 다른데 산업계에서 쓸 때는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J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느냐, FJ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FJ 컴퓨테이션을 얘기할 때는 이제 외부 비휘발성 매체에서 오는 그런 단계를 보통 컴퓨테이션이라 부르고요. 근데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좀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뭐 PC에서 뭐 다운로드 하거나 뭐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 두 개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FJ 안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니까요. 혹시 쿼터스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띄워보신 분? 한번 저기 막 클릭해가지고. 많이 띄워보셨네요. 나머지 분들은 저기 막 띄우지도 않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아니면 뭐, 처음에 이제 PLD를 입문을 하시고 아직 이제 툴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이제 이시거나 아니면 아예 쓰시지 않으신 분들도 알겠습니다. 요 과정에서 이제 배울 내용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요 앞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좀 할게요. 그냥 빨리빨리 좀 스킵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디자인 엔트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컴파일을 하고, 뭐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뭐 IO 플래닝을 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로그래밍 혹은 컨피그레이션 하는 단계. 요 중간중간에 어떤 랩은 그 제가 이제 그 좀 이따가 이제 랩 그걸 드릴 텐데, 아마 전부 다 하시기에는 아마 오늘 시간이 되게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반적인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이라도 이제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쿼터스는 이제 알테라의 그 디자인 툴이에요. 알테라 디자인 툴이고, 즉 최종적으로는 알테라 디바이스 타겟으로 프로그래밍 파일을 생성을 해서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즉 내부에는 디자인 엔트리를 위한 뭐 스키매틱 지원, 그리고 뭐 텍스트 에디터도 있어가지고 VH나 베릴록을 직접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합성기가 있어서 합성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P&L 엔진이 당연히 있죠. P&L 엔진을 통해 가지고 P&L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요. P&L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셈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파일까지 생성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에디션이 있고 웹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에디션은 요거는 무료로 좀 배포를 좀 하고 있어요. 요거는 알테라 웹사이트, 둘 다 물론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알테라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가 있고, 서브스크립션 에디션은 이제 돈을 주고 사는 버전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대략 한 3,000불 정도 되니까 좀 한국 정산 좀 비싸죠. 저게.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알테라 디바이스를 내가 쓰려고 내가 툴을 사용을 하는데 왜 내가 툴을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그것도 다른 회사가 만든 것도 아니라 알테라 만든 툴을, 그죠? 근데 이게 동양 정서에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서양 정서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분리해요. 이거는. 왜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돼요. 특히 저 P&L 엔진 쪽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요. 저걸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에 맞게 또 수정을 해야 또 업데이트 하려면. 그래서 리소스 투입이 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 제품은 반드시 돈을 받아요. 때문에 이 툴도 정책은 정식 버전, 즉 가입자 버전인 서브스크립션 에디션은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파는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항이 좀 있겠죠. 이제 커스터머들이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알테라의 한 중저가 디바이스들은 그냥 무료로 쓰게 하자. 중저가 디바이스들. 즉, 스파틱스 시리즈를 제외한 나머지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이클론 시리즈는 아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사이클론을 타겟을 한다 그러면 굳이 저 비싸게 저거 주고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저가 디바이스는 전부 다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피처 중에 95%라 그랬는데, 이 95%는 뭐냐면은, 즉, 아까 일괄적으로 이제 시퀀셜, 이렇게 쭉,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이제, 그랬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백엔드 쪽의 어떤 튜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의 어떤 기능들, 좀 마이너한 기능들만 좀 뺐어요. 마이너한 기능들. 근데 그 마이너한 기능들은 사실 저희가 잘 안 써요. 뭐 특이한 기능, 이제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은 이게 거의 안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거의 일단 똑같은데 지원되는 디바이스만 조금 다르구나. 쟤는 모든 알테라 디바이스 다 지원하고 얘는 이제 중저가, 즉 맥스, 뭐 사이클론, 뭐 이런 식의 중저가 디바이스를 다 중저가 디바이스만 지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무료로 좀 배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 랩이나 뭐 실험실에 아마 웹 에디션이 이제 많이 좀 깔려 있을 겁니다. 저것은. 그리고 중소업체 분들도 이제 사이클론을 만약에 타겟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굳이 뭐 비싼 이걸 주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걸로도 충분하니까. 이걸로 사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쿼터스는 이제 하나의 어떤 아이디예요. 즉, 인테리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툴이에요. 즉, 다 통합이 되어 있는 툴이에요. 통합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 엔트리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래밍까지,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어떤 툴을 해서 다 이제 불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를 할 수가 있고, 멀티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키매틱, HDL로 기술하는 거, 그리고 스테이트 머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엔트리가 많아요. 엔트리가 많은데, 즉 다양한 여러 엔트리 어떤을 지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키매틱이나 그런 것들의 맹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쿼터스에서 내가 그려놓은 그 스키매틱 파일은 내가 만약에 내가 알테라 쓰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디바이스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다른 벤더 보니까 나한테 분명히 딱 맞는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 디자인이 일로 그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키매틱은 각 벤더가 제공해주는 어떤 고유한 엔트리예요. 고유한 엔트리이기 때문에 쿼터스에서 그려놓은 그 그림 파일 포맷을 자일링스 툴에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고, 판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일링스에서 그려놓은 툴을 알테라 쿼터스에서 읽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은 이제 디자인 엔트리를 전부 다 이제 텍스트 베이스인 HTML 코드로 하시기를 좀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야지만이 텍스트로 만든 그 코드는 자일링스건 알테라고 그건 상관이 없이 이건 읽어올 수 있으니까 안에 스페시픽하게 내가 사용된 알테라의 어떤 라이브러리나 그런 것만 내가 자일링스로 바꾸면 되니까, 혹은 자일링스를 쓰다가 알테라로 올 때도 그런 식으로 마이너한 수정만 이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디자인 엔트리는 이제 HTML로 이제 웬만하면 하시는 게, 추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어떤 여지를 위해서는 저 엔트리는 이제 HTML 코드를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배우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H3냐, 뭐 베릴로그냐, 사실 뭐 상관은 없어요. 뭐 VH3의 어떤 장점이 있을 거고, 뭐 베릴로그의 장점이 있을 텐데, 그래서 VH3의 장점은 어떤 정형화된 툴이에요. 정형화된 어떤 엄격한 게 있고, 베릴로그는 그거보다는 약간 좀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면서도. 그래서 근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FJ 디자인은 VH3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에이직 디자인 할 때는 뭐 베릴로그가 많이 쓰이고, 그랬는데 지금 뭐 베릴로그도 이제 좀 많이 좀 쓰는 추세예요. FJ 디자인도. 그래서 거의 지금은 한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J 디자인도 뭐 VH3 반, 베릴로그 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정기 트레이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랭귀지 과정을 VHDL 과정을 이제 격달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베릴로그 수요도 이게 많기 때문에 베릴로그도 좀 지금 이게 좀 강좌를 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J 쪽 디자인도 베릴로그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시뮬레이션 툴인 시뮬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멘토의 이제 모델심, 즉 오늘 이제 알테라 디바이스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하는 요 모델심 알테라 에디션을 이제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모어 피처라 해가지고 뭐 메가 위자드라는 게 있는데 메가 위자드는 뭐냐면은 그 요 쿼터스 내에는 그냥 요런 이제 그냥 이렇게 뭐 디자인할 수 있는 엔트리, 합성기, PNR 엔진,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툴만 이렇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어떤 블록들 혹은 기능들, 그죠? 뭐 카운터든 뭐 애더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미리 갖고 있어요. 미리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테라의 그 메가 위자드라는 걸 하나 이렇게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부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찾아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있는지를 받아가지고 그런 걸 클릭을 해서 내가 세팅만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굳이 코드로 기술을 안 해도 이렇게 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많은 이제 뭐 게이트가 됐던 뭐 DSP 어떤 얘기 블락이 됐던 뭐 산술 연산을 위하든 이런 이제 블락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내 그 서브 블락을 알테라에서 이걸 이제 메가 위자드라 불러요. 메가 위자드가 제공한 그 블락을 내 디자인에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전부 다. 근데 알테라의 어떤 이 메가 위자드를 통해서 많이 쓰는 블록들, 그런 것들은 내가 그냥 불러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세팅만 하시면 돼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그냥 어떤 먹스를 그냥 하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은 선택이 있어요. 인풋이 몇 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이제 변경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어떤 블락이 보여요. 전체 블락이 보이고 나중에 뭐 저 블락이면 됐다 그러면 이제 넥스트 끊으시면은 내가 원하는 요 마이먹스라는 블럭이 내가 아까 지정한 뭐 베릴로그 아웃 파일이든 VHDL 아웃 파일이든 그 베릴로그 혹은 VHDL 아웃풋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요 기능을 하는. 그 때문에 내 위에 탑 디자인에서는 이런 거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굳이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기술하겠다. 물론 그러셔도 되고요. 그래서. 근데 메가 위자드에는 이제 이런 간단한 거 외에 이제 그 많은 이제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만들기 좀 까다로운 부분, 그런 것들이 많은 IP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타가 미리 좀 제공해주는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불러다가 생성할 수 있는 그 툴이 메가위자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타이밍 아날라이저, 인크리멘탈 컴파일레이션. 인크리멘탈은 뭐냐면은 작은 디바이스들은 한번 합성하고 PNR 과정까지 거치는데 시간이 되게 좀 짧아요. 몇 분 내로 되는 것도 있고. 근데 큰 디자인들, 큰 디바이스 타겟 하는 것들은 그 안에 디바이스 어떤 덴서티를 많이 쓰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 며칠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미리 픽스된 디자인들은 그냥 이미 픽스 시켜놓고 내가 새로 추가되는 부분, 수정되는 부분만 따로 이제 합성하고 PNR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을 이제 인크리멘탈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쓰면은 좀 시간을 좀 큰 디자인, 큰 디바이스 타겟을 해가지고 하는 디바이스 합성 그리고 이제 PNR 시간을 많이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 다음에 뭐 용어를 정리하면 이제 뭐 네이티브 링크는 이제 뭐 다른 어떤 서드 파티 툴하고 이제 뭐 자유롭게 이제 좀 연동할 수 있다. 즉 안에 뭐 그 툴이 어디 인스톨 돼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통해 가지고 그냥 버튼 하나로 이렇게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툴이라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예, 다 지원이 되고요. 요 64빗 같은 경우를 쓰시는 이유가 보통은 사이클론의 작은 덴서티들은 상관이 없는데 스타틱스 같은 경우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해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32빗 운영체제 자체가 4기가 밖에 안 되니까 맥시멈 64빗을 좀 써야지 좀 큰 디바이스들을 좀 자유롭게 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OS 환경은 이제 뭐 회사가 허용한 한도 내에서 혹은 학교가 허용한 한도 내에서 64빗으로 하시는 게 좀 자유롭게 큰 디바이스들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좀 큰 디바이스를 32빗에서 만약에 컴파일하게 되면은 하드에다가 계속 이제 쓰다가 어느 날은 이게 쓰다 이제 그냥 이렇게 막 다운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아예 컴파일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메모리 리소스 때문에. 노드락, 뭐, 네트워크는 뭐냐면, 노드락은 이제 각 PC 요 베이스에 어떤 라이센싱을 하는 케이스. 즉, 요 PC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페이를 해가지고 사면은 요 PC에서만. 네트워크는 하나의 어떤 서버가 있고, 원하는 카피 수만큼 내가 라이센스를 내가 땡겨 쓰는 거예요. 이 교육실에 만약에 30대에 만약에 PC가 있고, 내가 이 서버를 선택을 했어요. 설치를 하고, 네트워크로 만약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근데 여기에 만약에 20개의 어떤 라이센스 서버가 들고 있어요. 카피수 어떤 데몬이. 그러면 30명 중에 20명은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라이센스를 땡겨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그걸 어떤 네트워크 뭐 라이센싱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제 쿼터스 2를 기동을 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것도 지워져 있고 뭐 지워져 있고 다 지워져 있어요. 처음에 딱 기동을 하면은. 요 가운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디자인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뭐 스키매틱으로 할 수도 있고 뭐 HTML로 할 수도 있고 즉 내가 직접 인풋을 넣는 부분 이것은. 그다음에 요 아래 창은 내가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 뭐 합성을 하든 이제 뭐 PNR을 하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나오는 어떤 메시지예요. 메시지. 뭐 에라든 뭐 워닝이든 뭐 다양한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이 툴이 현재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의 어떤 그 현재 그 태스크를 좀 표시를 해줘요. 저기에는 뭐 합성 단계를 가고 있는지, PNR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제일 위에 요 좌상기는 그 현재 내 프로젝트 관련된 뭐 파일 관련된 부분 아니면 내 전체 디자인에서 탑이 뭐고 서브가 뭐고 서브에 뭐 이런 식의 어떤 하이라키 그림들. 즉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아마 거의 모든 툴들이 아마 이런 형식으로 아마 거의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직접 여기는 뭐 잘링스, 뭐 IS 툴도 막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가장 넓은 면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내가 직접 넣는 부분, 뭐 스키매틱을 넣든 아니면 뭐 HL 코드를 넣든. 그래서 전체 어떤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 뭐 세세하게 요 뭐 각 메뉴마다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기능들이 있겠죠. 여러 기능들이. 근데 여러 기능들 중에 그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이것만 클릭을 해버리면 그 아래 뭐 쫙 메뉴가 또 떠요. 그리고 각 뭐 뜰 때마다 다 뜨는데 자주 쓰시는 것들은 여기 아마 이제 거의 다 있어요. 요 위에다가 요 위에 다 있어요. 참고로 그 알테라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합성 그리고 PNR 그리고 어셈블 그리고 타이밍 어널리시스 이런 일련의 과정, 내 소스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과정, 그 과정을 이제 컴파일 과정이라 그래요. 알테라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컴파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버튼이 이제 그런 기능이고요. 얘는 이제 그 합성까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합성까지만 쭉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컴파일 리포트를 보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핀을 내가 맞추는 이제 그런 어떤 구위 환경 이런 걸 누르게 되면 현재 타겟된 디바이스의 어떤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요 아랫부분 보면은 현재 내가 쓰고 있는 핀들 그리고 한 칸 건너가지고 이제 이게 내가 어디다 할당할 건지 그런 어떤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위에 있는 것만 이제 통해서도 아마 충분히 다 디자인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은 뭐 세이브 버튼, 오픈 버튼 뭐 이건 뭐 다 하실 거고. 그래서 그리고 팁 앤 어드바이저는 뭐냐면은 이제 각 이제 간혹 이제 뭐 합성을 하고 컴파일 할 때 여기에 어떤 그 워닝이나 그 에러가 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로 쭉 누르면 이제 헬프 버튼이 있어요. 헬프를 선택하시면은 현재 나온 어떤 워닝의 이유 그리고 에러의 이유를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취할 어떤 액션 뭐 수정을 해라 아니면은 이 워닝은 그냥 이러이러한 원인이니까 그냥 무시해라 노 액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그런 어떤 기능도 있고 이제 뭐 각 이제 뭐 란마다 이제 어떤 각 저기 헬프가 있어요. 저걸 물론 이제 다 읽어보면 좋겠죠. 근데 저걸 다 읽어보고 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내가 중간중간에 하는 이제 과정마다 나오는 어떤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궁금하면은 만약에 어떤 워닝이 떴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소스는 아주 간단하고 워닝 뜰 게 없는 만약에 워닝이 떴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 대시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뭐 헬프를 누르면은 새로운 창이 하나 뜨면서 현재 워닝은 이유가 뭐다. 그리고 이 워닝에 대해서 액션은 뭐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좀 뜰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능만 이용해도 아마 충분히 어떤 헬프 기능은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헬프를 누르시면 저기다가 이제 어떤 키워드를 치시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방대한 헬프가 있어요. 즉 단지 어떤 쿼터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기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창을 그냥 요 상태에서만 이제 쓸 거냐 아니면 내가 뭐 따로 창을 빼가지고 좀 더 크게 해서 쓸 거냐 뭐 그런 식의 기능들이에요. 저 버튼을 누르면 뭐 이제 창이 다시 뭐 튀어나와서 내가 뭐 따로 이렇게 창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태스크 윈도도 마찬가지로 뭐 떼서 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태스크는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각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마 여기 주로 많은 태스크가 일어나는 데가 뭐 어널리시스 앤 신서시스 즉 합성 단계예요. 한번 이렇게 에러가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하고 PNR 과정이에요. 합성된 결과물을 갖고 디바이스의 어떤 어떤 셀을 이용했고 그 셀과 셀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해서 PNR 과정. PNR이 끝났으면은 이제 어셈블리 과정이에요. 즉 PNR 과정이 끝난 그 파일을 갖고 이제 최종 이 디바이스에 집어넣을 프로그램 파일, 그죠? 뭐 SOF 파일 혹은 뭐 QF 파일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뭐 타이밍 어널리시스 이건 뭐 추후에 얘기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주로 나온 태스크가 이렇게요. 요 어널리시스, 피터, 그 다음에 어셈블.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요 피팅 과정이에요. PNR 저 부분에서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티클을 지원을 해요. 티클은 하나의 어떤 스크립 언어인데, 즉 쿼터스에다가 줄 여러 컨스트레인트, 어떤 뭐 컨스트레인트는 뭐 많겠죠. 뭐 디바이스 뭐 세팅부터 해가지고 뭐 타임에 대한 어떤 세팅, 그것이 어떤 그 티클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소스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티클 파일을 하면은 그 소스 티클 파일을 임포트 해가지고 현재 이 프로젝트 환경에서 이 티클을 반영을 시켜요. 티클 파일을 반영해서 이제 추후에 어떤 디자인에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합성하고 피팅하면 되겠죠. 이제 혹시 티클을 혹시 써보셨나요? 티클에 대해서는 티클은 이제 그 스크립 언어인데 꼭 쿼터스에만 쓰이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냥 스크립인데 그냥 많이 쓰는 스크립이 티클이에요. 이게 그래서 쿼터스도 티클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쿼터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핀에 대해서도 내가 핀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떤 콘스트를 줄 때도 뭐 티클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초급 레벨에서는 뭐 굳이 뭐 이렇게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얘도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받기 위해서 티클을 지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은 내 디자인상에서 내가 툴에다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타이밍은 내가 반드시 이래야 되고, 디바이스는 어떤 걸 쓸 거고, 핀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약을 주는 거죠. 요걸 갖고 네가 나를 만족시키게 합성하고 P&R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거를 티클로 이제 스크립으로 일괄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찾아 들어가가지고 옵션상에서 내가 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옵션을. 그래서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해요. 반드시 뭐 티클을 사용해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 툴상의 어떤 그 위치하는 메뉴마다 내가 뭐 디바이스를 세팅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타이밍에 대한 정보를 내가 세팅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핀도 뭐 티클이 아니라 이제 아까 그 핀 플래너 상에서 내가 그림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핀을 업사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아까 오전에 나왔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그죠? 디자인 엔트리, RTL 시뮬레이션, 뭐 합성, 그 다음에 P&R, PT. RTL 시뮬레이션 혹은 펑셔널 시뮬레이션, 뭐 둘 다 비슷한 얘기예요. 요거는 반드시 좀 아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합성하고 P&R 과정. P&R 과정을 이제 피팅이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피팅까지 다 하면은, 요 툴은 어떤 파일들을 갖고 있냐면은, 이 디바이스, 내가 유저가 타겟하는 디바이스에 어떤 셀을 이용하고, 셀과 셀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리고 요 툴은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그 라우팅에 대한 어떤 정보, 즉 타이밍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막 이제 플립플로가 생기고, 얘는 어떤 셀에 위치할 거고, 얘는 뭐 저쪽에 있는 셀이 있을 거고, 요 로직은 요 중간에 있을 거고, 어떻게 연결되겠고 하니까, 이런 길이 같은 거를 이제 툴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게인 레벨 혹은 이제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옵셔널은 이제 요 과정에서 옵셔널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그 현업에서 하실 때는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 시뮬레이션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PC에다가 아니라 실제 보드에다가 이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내가 예측한 타이밍 시뮬레이션까지 거친 이 예측한 결과대로 그대로 어떤 워킹이 되는지를 판별하시면 되겠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쿼터스가 뭐 버튼이 어디 있고 이걸 배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PLD가 뭐고 도대체 어떻게 이게 디자인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고, 만약에 뭐 2단계에서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지, 내 소스를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옵션을 내가 줘야 되는 건지, 이런 식의 어떤 플로우.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PLD를 이제 몇 년 디자인 하신 분들도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냥, 그렇지, 그런 게 있었지라고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초급 레벨이기 때문에 이거를 컨셉을 딱 갖고 PLD 디자인에 입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내가 부산까지 가는데 그냥 옆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그죠? 그러면 내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죠? 그럼 현재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디까지 있고 이런 걸 내가 상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쿼터스도 요 얘기는 일단 오후 시간에 시작을 할게요. 일단 오전 세션에 말씀드린 내용이 PLD에 대한 이제 용어 정리하고, 그리고 PLD의 두 부분, CPLD, FJ, 그 다음에 디자인 플로우, 그 다음에 알테라 디바이스에 대략적으로 어떤 제품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알테라의 어떤 히스토리, 그리고 현재 알테라는 FJ 제품군은 사이클론, 스트라틱스 시리즈, 사이클론, 스트라틱스 1, 사이클론, 스트라틱스 2, 3, 4, 이제 5. 그 다음에 CPLD 제품으로는 이제 맥스 디바이스, 맥스 2, 맥스 5.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이 부분, PLD 디자인 플로우. 이걸 좀 말씀드렸습니다.